자, 윈도우 함수는 이제 행과 행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잡한 어떤 연산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 윈도우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순위를 구한다든지 합계, 그리고 평균 했을 때 그 행 위치에 대한 이 계산 결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 함수에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 그리고 집계를 구하는 함수, 행 순서, 그리고 비율을 구하는 함수 등이 있습니다.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는 이 문법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셀렉트 바로 위에다가 옆에다가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 줄 건데 얘네들은 다양한 종류의 윈도우 함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래에 이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는 어떤 기준들 기준을 뒤에 오버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작성을 해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컬럼들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정렬 순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코드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요 윈도우 함수라고 작성한 부분에는 우리가 윈도우 함수의 종류들, 뭐 sum, average, row number 이런 함수들을 쓸 수가 있고 over라는 키워드 다음에는 이 윈도우 함수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규칙성을 지정해주는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 over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윈도우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partition by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제 데이터들을 어떤 기준으로 영역을 분할할 때, 파티션을 나눌 때 사용하게 돼요. 여기 partition by 컬럼들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 컬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집계된 함수의 정보, 윈도우 함수에 대한 정보를 영역을 분할할 수가 있고 order by 키워드를 사용하면 얘도 역시 윈도우 함수를 적용할 때 정렬 순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렬 순서를 적용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윙이라고 하는 이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윈도우 함수의 어떤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전 행과 현재 행 사이에서의 행과 행 사이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잉 절 안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뭐 rows, range, 그다음에 between and, unbounded, preceding, 그리고 unbounded following 등등 여러 가지 또 키워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은데 먼저 한 번씩 살펴보면 이 rows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 윈도우 함수 안에서 rows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rows between 1, preceding and 1 following 이렇게 작성해 주게 되면 우리가 조회하고 있는 이 윈도우 범위 안에서 현재 행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한 개의 행 그리고 뒤에 있는 한 개의 행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게 돼요. 지금 뭐 이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보고 각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ng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윈도우에서 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주로 어떤 숫자 또는 날짜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게 되면 우리가 나타낼 값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between a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unbounded preced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 윈도우 함수를 사용한 결과가 어디서 시작되고 뭐 현재 행보다 앞에 행을 포함해서 지정할지를 나타내줘요. preceding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현재 행보다 앞에 모든 행을 포함하는 의미의 키워드가 되겠고 following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현재 행보다
뒤에 나오는 모든 행을 포함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각각 지금은 어떤 의미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뒤에 실제 실습에서 적용하는 결과를 보시면 되겠어요. current row는 윈도우에서 현재 행을 의미하는 키워드가 되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resenting이랑 following은 현재 행 기준에서 이전 행 그리고 following은 이후에 나오는 행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해주면 우리가 특별한 필요에 따른 윈도우 함수를 사용한 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순위와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함수에는 이 결과집합 내에서 어떤 행의 순위를 결정짓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rank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가 순위를 부여를 하고 동일한 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같은 순위에 동일한 값이 있으면 다음 순위로 건너뛰고 그 다음 순서로 순위로 부여를 해주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공동 2등이 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위들을 나타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 2등이 있다 그러면 얘를 2등 이렇게 나타내지 않겠고 그 다음 순위를 건너뛰고 부여해주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등, 2등 이렇게 있으면 이미 얘가 세 번째 위치가 돼버렸으니까 다음 순위가 나오는 애는 4등 이렇게 해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댄스 랭크는 동일한 값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에 동일한 값이 있다고 하면 다음 순위도 그 다음 순위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1, 2, 3 이렇게 쓸 때 얘네는 공동 순위 없이 이어서 바로 순위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실제 출력 결과를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넘버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적용해 봤었는데 순서대로 숫자를 부여하고 각 행에 대한 유일한 순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번호 출력하는 거, 순번 출력하는 거 해봤었는데 얘는 데이터의 어떤 순위에 상관없이 1, 2, 3, 4 쭉 나오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급여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만들 때에는 우리가 윈도우 함수 rank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over 뒤에다가 윈도우 함수에 적용 기준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order by 쓰면 뭐를 기준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하고 순위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별칭을 붙여서 셀러리 랭크에서 급여 순위라고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랭크 함수에서 의미했던 게 요거예요. 공동 2등, 그쵸? 급여가 같은 사람이 2명이 있기 때문에 3등은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1등, 공동 2등,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공동 2등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 3등은 건너뛰고 4등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해 와서 좋은 계정으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행해서 보면 이렇게 급여 순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기준을 줬을 때 순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4,000달러를 받는 사람이 1등, 그다음에 17,000달러를 받는 사람이 2등으로 공동 등위가 나오고 공동 등위가 있을 때에는 그 개수만큼 다음 순위는 뛰어넘게 된다. 그래서 3등이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데 3등
이미 공동 등위에서 빠졌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4등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예시를 하나 더 보면 지금 공동 11등이 이렇게 3번 나왔죠? 그러면 원래 순번으로는 11등, 그 다음에 12등, 13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총 3명이 나왔으니까 13등까지 다 건너뛰고 그 다음 14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댄스 랭크도 볼게요. 얘는 역시 급여를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얘는 공동 순위가 있어도 다음 순위를 살린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위가 되겠죠. 얘도 복사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댄스 랭크. 코드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자, 얘는 조회에서 보면 아까 전에는 공동 순위가 있으면 건너뛰었었죠. 여기서 보면 순위 공동 2등이 있으면 얘가 2등, 3등 순번이니까 아까 전에는 3번을 건너뛰고 4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댄스 랭크는 이렇게 공동 2등이 있어도 그 다음 순위 3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와 댄스 랭크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로우 넘버. 얘는 중복 순위 상관없이 유일한 순서 번호.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행 번호. 로우가 행, 넘버가 번호죠. 그렇죠? 행 번호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로우 넘버. 얘는 조회해보면 그냥 뭐 요 값의 어떤 결과랑은 크게 상관없이 1번부터 쭉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이 행 번호를 만들어주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출력 결과는 뭐예요? 급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요 로우 넘버라는 함수를 쓰면 이 급여의 크기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행 번호 자체가 쭉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집계 함수. 우리가 앞에서 그룹 함수에서 이런 애들을 봤었어요. sum, average 얘네들을 봤었는데 이걸 이제 이 윈도우 함수를 적용할 때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 함수의 예시 코드 해서 이렇게 보면 뭐 sum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쭉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최대 최소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쟤네들을 이제 윈도우 함수 안에다가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요 안에 행 순서를 나타내는 함수들 뭐 얘네들을 쓸 수가 있어요. 결과 집합 내에서 특정 행의 위치나 순서를 결정할 때 뭐 first value, last value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first value는 그룹 내에서 첫 번째 행의 값을 의미하고 last value는 마지막 행의 값을 반환을 해준다. 그리고 또 reg라는 함수랑 read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reg는 바로 이전에 현재 행의 이전의 값을 의미하고 read는 그 다음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응용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first value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윈도우 함수를 쓰기 위해서 first value 이렇게 써놓고 이 안에서 부서별로 해서 영역을 나눠주고 그리고 정렬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럼 first value 얘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first value가 나오는 건 뭐냐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원들을 쭉 조회를 하는데
입사일이 가장 먼저인 사람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각 부서별로 첫 번째로 입사한 직원의 급여를 조회할 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윈도우 함수에서 first value 함수를 쓰면 이 아래 기준에 따라서 over라는 키워드 다음에 나온 기준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 준다라는 거예요. 부서별로 영역을 나누고 그 부서별 기준 안에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데이터를 추출해 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first salary라고 하는 컬럼에 나오는 건 우리 회사, 우리 부서에서 가장 먼저 입사하신 분의 급여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얘를 복사해 보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first value 함수를 사용하면 이 윈도우 함수로 그룹을 지은 기준에서 가장 첫 번째 값을 데이터를 가져와 준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서를 어디를 볼까요? 30번대 부서를 볼까요? 이 부서 아이디가 30인 부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런 사원들 중에서 입사를 가장 먼저 한 사람, 요 114번 사원이 입사를 가장 먼저 한 것 같아요. 요 사람의 급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밸류는 반대가 되겠죠. 이것도 복사해 와서 볼 건데 얘는 각 부서별로 마지막으로 입사한 직원의 급여를 조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라스트 밸류 함수를 써서 지정을 해주고 부서별로 나눴을 때 입사일자로 오름차순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경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로우즈하고 비트윈하고 이렇게 쭉 또 조건을 범위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실습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복사해 와서 last value 요거를 작성해 놓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얘도 30번 부서를 볼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30번 부서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요거에 대한 것만 추가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현재 행을 기준으로 현재 행이 의미하는 게 이 로우즈가 되겠고 얘를 기준으로 앞에 행이랑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로우즈로 현재 행을 의미를 해주고
between and를 사용하면 어느 행부터 어느 행까지 범위를 지정할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때 unbounded prescending을 하면 현재 행부터 이전 행들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unbounded following을 하면 현재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 조건을 만약에 바꿔본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얘는 주석을 걸어 놓은 다음에 요걸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한번 바꿔볼게요. unbounded prescending and 1 prescending. 얘가 프리샌딩 오타가 있나요? 오케이. 누락된 우가로 얘가 써져 있으면 안 되나? 잠시만요. 세팅. between이 빠졌죠? 앞에 between 똑같이 적어줄게요. 요건데 여기서 between도 적어주고 이거 주석 기존에 지금 예시 코드에 요 조건은 주석을 해놓고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번 부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역을 분할을 해놓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윈도우를 딱 설정해서 집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조건을 이렇게 주면 제일 앞쪽에 있는 행 unbounded prescending 얘를 쓰면 우리가 이 입사한 사원들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제일 앞에 나오는 순서부터 현재 행을 기준으로 바로 그 직전 행까지만 이전 행까지만 범위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얘를 보면 사원 번호 114번의 급여가 11,000달러가 되는데 맞나요? 100, 1000만 그쵸? 11,000달러가 되는데 이 사람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앞에 입사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제 이 두 번째 사원 115번 사원으로 왔을 때 이 사람으로 왔을 때에는 얘가 예를 들어서 114번 사원이다 그러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갔을 때 115번 사원이 되는 거죠.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15번 사원 바로 직전부터 제일 앞에 있는 사원까지를 범위로 했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급여를 입사일자로 쭉 나열했을 때 가장 마지막 값에 오는 건 이 114번의 급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114번 사원의 급여가 되니까 얘가 11,000달러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between unbounded preascending 하고 1 preascending 이렇게 주게 되면 바로 직전 행까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다음도 우리가 다음 행으로 넘어갔을 때 116번에서 어디까지? 바로 그 직전 행까지 사원의 급여를 확인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급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서부터 쭉 왔을 때 가장 마지막 입사한 사원의 급여는 115번 사원의 급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100달러가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unbounded preascending이라고 지정한 부분이 이 데이터에서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이 경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1 preascending이라고 지정한 부분이 바로 직전의 데이터 하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맨 앞에서부터 바로 직전 행까지 요 사이로 범위를 지정해주는 키워드가 요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윈도우 함수를 사용하면 어느 범위 안에서 어떤 정렬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사원들의 기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사원의 정보를 값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이 조건을 지금 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뜨드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 위의 조건으로 썼을 때 보면 맨 첫 번째 데이터부터 맨 마지막 데이터 행까지 범위를 잡고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입사한 사원 얘를 찾아서 걔가 119번이 되겠죠? 119번 사원의 정보를 우리가 라스트 밸류에서 급여로 해서 출력해 보면 얘가 2,500달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여기에 계산돼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앞에 row between unbounded preascending 얘가 가리키는 게 제일 처음 경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unbounded following이 가리키는 게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의 경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파티션 안에서 모든 데이터들 사이에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쭉 나열했을 때,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오는 애를 찾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급여 순으로 오름차순을 한 게 아니에요.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신입이 급여 제일 적게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구해보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각 부서별로 마지막에 입사한, 그렇죠? 제일 신입의 급여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라스트 밸류를 모든 범위 안에서 뭐예요? 오름차순으로 입사 일자를 정렬했을 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그. 얘는 이전 직원의 정보를 조회한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 한번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자, 얘 조회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내 데이터, 내 행 데이터가 나올 때 그 직전 사원의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렉스 앞에 다른 사원이 없어요. 그런데 수잔이라고 하는 요 사원 앞에는 누가 있어요? 렉스가 있죠. 그 정보가 이 reg 함수를 이용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emp id, first name, hire date까지는 현재 행의 정보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이 reg을 사용해서 윈도우 함수를 사용해서 쓴 거는 누구예요? 바로 직전 행에 있는 사원의 정보를 가져와서 first name 얘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를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나열을 했을 때, 그리고 뒤에 마지막 컬럼도 뭐예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입사일자 이전행의 입사일자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나 다음에 나보다 바로 내 앞에 입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그 직속 상관 혹은 바로 직전에, 그렇죠? 먼저 입사한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고, 리드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리드 함수를 실습을 해볼게요. 얘를 이제 조회하면 반대가 되죠. 렉스 바로 다음에 수잔이 있는데 그 정보를 여기 가져와서 출력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뭐라고 해요? 맞후임이 되는 거죠. 내 바로 뒤에 들어온 후임이 누구인가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해보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그렇죠? 나 다음에 입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략 예시를 보면 렉스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바로 밑에 부하 직원이 2002년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비율 함수, 이런 함수를 또 사용하면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윈도우 함수에서 이 비율 함수를 사용하면 결과 집합 내에서 특정 값의 비율이나 어떤 백분율 이런 정보들을 계산해 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com disposition 얘를 사용하면 현재 행의 누적 분포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퍼센트 랭크는 결과 집합에서 현재 행의 백분위 순위를 계산을 해주고, 엔타일을 사용하면 결과 집합에 지정된 개수의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행의 그룹 번호를 할당한다. 얘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뭔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각각 그룹을 집합을 나타내고 얘네들의 크기를 어떤 타일의 이름을 붙여서 번호를 붙여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실습에서 정확하게 살펴보고요. 레티오 투 레포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각 그룹의 현재 행의 비율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누적 분포의 값을 계산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를 실행해 보면 지금 급여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해서 급여가 누적 분포로 몇 퍼센테이지인지 쭉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보면 이제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101번이라는 사원이 상위 2%, 급여가 상위 2%가 되는 거고, 또 중간에 한번 가보면 한 요 정도 가볼까요?
120번이라는 사원이 급여가 상위 33%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분포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면 거의 후반부에서는 119번 사원은 급여가 상위 95%다.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누적 분포 비율의 값이 되겠고, 퍼센트 랭크 얘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얘는 결과집합에서 현재 행의 100분위 순위를 구해준다. 100분위로 따졌을 때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얘도 가져와 볼게요. 실행해보면 뭐 앞에서 누적 분포를 구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100분율로 따졌을 때 그 비율이 계산돼서 순위가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퍼센트 랭크 데이터 자체는 이 해당 급여가 갖고 있는 100분율의 위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었던 그냥 랭크는 이 급여의 순위 1위, 2위, 3위, 4위, 1등, 2등, 3등, 4등이 나온 거고, 이 퍼센트 랭크는 그걸 100분율로 따졌을 때 이 비율이 계산돼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지금 $6,500를 받고 있는 이 두 사원은 전체 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46% 순위에 있는 거죠. 비율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계산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0분위 순위, 그다음에 엔타일도 보도록 할게요. 얘는 결과집합에 지정된 개수를 동일한 크기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행의 그룹 번호를 할당을 한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타일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이 사원들을 총 4개의 타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1명이 있어서 4개의 타일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급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누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100번 사원부터 쭉 해서 175번 158번 사원까지가 지금 첫 번째 타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1번 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 88,800달러를 받는 사원부터 쭉 내려가서, 원래 이렇게 직원이 많았나? 여기까지가 6,200달러를 받는 사원까지가 두 번째 이제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쭉 3번, 쭉 4번까지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 정렬을 해놓은 이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해서 총 4개의 영역으로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4조를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총 우리 뭐 20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무슨 시험을 봤어요. 그럼 시험 본 거를 기준으로 조를 자르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래서 막 3명씩 해서 잘라. 그러면 3명씩 잘라서 4개 조, 6개 조로 자르겠다. 엔타일 6 이렇게 하면 성적이 높은 1, 2, 3, 4 등이 엔탈 1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그룹이 2로 부여가 되고, 그 다음 그룹이 3이 되고, 요거를 이제 각각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조를 나누어서 그 번호를 부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치 타일을 쪼개듯이 지정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레티오 투 레포트 얘를 사용하면 각 그룹의 현재 행의 비율을 계산을 해준다. 얘도 사실 앞에 뭐 100분율을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이제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건데 정렬을 우리가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서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급여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10번 부서에 한 명밖에 없나 원래? 10번 부서에 이 200번 사원 한 명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얘가 이 부서에서 급여의 비중을 전부 다 100%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20번 부서에서 지금 사원 2명이 있는데 201번, 202번이 있는데 201번이 68%를 차지하는 거고 202번 사원이 31%의 급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건 요거예요.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나누고 파티션을 나누고 우리가 뭐를 구해 볼 때 해당 급여의 비중을 구해 볼 때 우리 부서에서 내가 몇 퍼센트의 급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윈도우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